안녕하세요, 황기찬 회장님.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디자이너 L 바로 접니다. 검은 마스크가 벗겨지고 드러난 얼굴.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YL그룹의 거대한 회의실은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황기찬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재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증으로 아무것도 몰라야 할 그녀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 디자이너 L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기억상실이라고 했잖아. 황기찬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차갑고도 냉정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상실이었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언제 기억이 돌아왔는지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황기찬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원 여러분. 저는 전 세계가 인정한 디자이너 L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들이 기억상실에 걸렸다고 믿었던 고 강규철 회장님의 딸 강재인이기도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불과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YL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황기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비리를 눈치채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강밀한 상무를 교묘한 계략으로 쫓아냈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 치는 주가 그래프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시퍼런 하락 곡선은 마치 황기찬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그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젠장! 황기찬의 억센 주먹이 고급 원목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서류들이 폭설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거대한 빌딩 숲, 그 중심에 YL그룹이라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어떤 짓까지 해왔던가. 배신과 모략, 심지어 강규철 회장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피로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쟁취한 회사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강재인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괴한의 습격으로 몸이 불편하지만 황기찬을 위하는 척을 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강재인이 다가와 황기찬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밖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다른 그룹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인수합병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황기찬의 얼굴이 흉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YL그룹이 가장 취약한 지금 이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수합병만큼은 절대 안 돼. 내 손에 들어온 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순 없어. 황기찬이 이를 악물며 소리치는 순간 강재인이 일부러 켜놓은 벽걸이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그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신비주의 디자이너 L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내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얼굴 없는 천재 디자이너로 불리는 L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찬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세련되고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YL그룹의 주력 사업인 건설과 인테리어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아니,
회사의 운명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바로 저 디자이너야. 황기찬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강재인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러세요? 황기찬은 강재인의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윤비서실로 연결되는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는 새로운 희망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카드. 그것은 바로 디자이너 L이었습니다. 윤비서, 나 황기찬이야. 황기찬의 목소리는 확신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디자이너 L을 우리 회사로 영입해. 지금 당장. 전화 너머로 윤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황기찬의 결심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YL그룹의 운명이 이 한 번의 영입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짐승 같은 직감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재인은 황기찬이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열심히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YL그룹 윤비서실. 황기찬의 지시를 받은 윤비서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자신의 개인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익숙하게 번호를 눌러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기찬 회장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디자이너 L에게 완전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문자 너머에서는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문구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윤 실장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절대 서두르지 말고 그의 피를 서서히 말려야 합니다. 그 문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강재인이었습니다. 윤비서는 네,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하며 충성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을 읽기 힘든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황기찬을 향한 충성스러운 비서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비서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황기찬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디자이너 L의 작품들을 너클 놓고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절박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나? 황기찬이 윤비서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윤비서는 의도적으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디자이너 L측 대리인과 연락을 취해봤습니다만.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의 제안이 쇄도하고 있어서 저희 YL그룹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눈치입니다. 황기찬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었습니다. 그는 이미 반쯤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요구하는 거야?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자인팀 전체에 대한 정권 위임은 물론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 결정에 대한 거부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그룹에서는 부회장 직급에 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그룹이라고. 황기찬의 주먹이 다시 한번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경쟁심과 위기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놈들한테 빼앗길 순 없어. 우리도 조건을 더 올려. 그들이 제시한 것보다 무조건 더 좋은 조건으로 맞춰줘. 바로 그때 강세리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잔뜩 격앙된 황기찬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도 정체도 모르는 유령 같은 디자이너에게 회사의 운명을 거는 건 너무 위험해요. 강세리가 황기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그런 강세리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당신이 이끄는 디자인팀이 최근 몇 년간 어떤 성과를 냈는지 거울 보고 다시 생각해봐.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황기찬의 서슬 퍼런 질책에
강세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회사의 위기 상황을 모르지 않았지만 황기찬의 맹목적인 집착이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던 윤비서의 머릿속에는 강재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를 서서히 말려야 합니다. 회장님, 그럼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다시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윤비서가 말했습니다. 다만 워낙 신비주의로 유명한 인물이라 협상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황기찬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YL그룹의 미래가 정체불명의 디자이너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이 그를 더욱 조급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흘렀습니다. 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비서가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비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나? 설마. 드디어 디자이너 L 측에서 저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계약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황기찬의 얼굴에 마침내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마른 하늘에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듯 기뻐했습니다. YL그룹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올가맬 복수의 올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YL그룹 회장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비서가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황기찬 앞에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뭉치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디자이너 L 측에서 보내온 최종 계약 조건입니다. 윤비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황기찬은 마른 침을 삼키고 안경을 고쳐 쓴 뒤 계약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디자인 부문 총괄 정권 위임 인사권 및 징계권 보유 주요 프로젝트 최종 결정권, 그리고 윤비서가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하나씩 읊어주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황기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이너 영입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 일부를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건 거의 부회장급 대우가 아닌가. 이런 조건이라면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인데. 황기찬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이토록 오만하고 무례한 요구를 하는 디자이너의 얼굴이 궁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비서는 준비된 대답을 침착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회장 직급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황기찬의 얼굴이 격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경쟁심과 오기가 그의 남은 이성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좋아. 황기찬이 이를 악물며 결단했습니다. 다 들어줘. 무슨 조건이든 전부 수용하겠다고 전해.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윤비서가 마지막으로 그의 의중을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마치 그의 결정을 말리려는 충신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어. 디자이너 L이 아니면 YL그룹을 살릴 방법이 없지 않은가.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넘겨줄 수 있어요?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다가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윤비서를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윤비서의 태도가 어딘가 미심쩍고 거슬렸습니다. 윤비서님, 도대체 디자이너 L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황제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죠? 당신이 중간에서 뭔가를 부풀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윤비서는 그런 강세리를 차갑게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모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력자들이 많답니다. 뭐라고요? 말투가 왜 그 모양이죠? 그럼 뭐 나는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강세리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발끈하며 소리치자 황기찬이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기류를 느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세리야,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엄연히 이 회사 디자인팀을 수년간 이끌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굴러온 돌 같은 외부인에게 내 자리를 다 내주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강세리가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윤비서가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끌어오신 디자인팀의 최근 성과가 어떠했는지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할 때입니다. 윤비서의 팩트폭력에 강세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근 그녀가 주도한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참패하며 회사의 손실을 키웠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윤비서, 말이 좀 과하지 않나?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윤비서를 제지했지만 이미 승기는 윤비서에게 넘어온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드리는 고언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윤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세리는 치욕감에 주먹을 꽉 쥔 채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디자이너 L에 대한 강력한 질투와 경계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비서는 강세리가 나간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황기찬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그럼 계약을 최종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이너 L 측에서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기찬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심의 한적한 주택가.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정말 혼자서 괜찮겠어요? 그 무서운 사람들 사이에서. 김도윤이 강재인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김도윤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 걱정 마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김도윤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인 씨 아버지와 아들 은호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꼭 이겨야 합니다. 김도윤의 말에 강재인의 눈에 순간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네, 도윤 씨. 아빠와 은호의 원수. 반드시 제 손으로 갚을 거예요. 바로 그때 강재인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윤비서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팀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됩니다. 강재인은 문자를 확인하고 길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복수의 칼날을 뽑아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YL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YL그룹의 모든 임원 그리고 특별 초청된 DH홀딩스의 정호성 대표와 김도윤 본부장까지 모두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긴장과 기대로 상기된 얼굴로 회의실 정면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YL 그룹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디자이너 L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황기찬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지만 강세리는 옆자리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호성과 김도윤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는 관객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 앞에서 윤비서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디자이너 L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회의실 문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인물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을 논의하러 온 디자이너 L입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강세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디자이너 L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편히 앉으시죠. 황기찬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디자이너 L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디자이너 L은 두툼한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만년필로 우아하게 L이라는 사인을 남겼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황기찬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디자이너 L님, 이제 저희와 한 배를 타게 되셨으니 얼굴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디자이너 L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네요. 디자이너 L의 손이 천천히 마스크 끈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마스크가 벗겨지고 마침내 그 얼굴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황기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디자이너 L 바로 접니다. 강재인이었습니다. 황기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인이? 그 순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재인 씨. 정우성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고 김도윤은 환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황기찬과 강세리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기억 상실이라고 했잖아. 황기찬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차갑고도 냉정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상실이었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언제 기억이 돌아왔는지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봐. 당신이 어떻게 디자이너 L이 될 수가 있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원 여러분. 저는 전 세계가 인정한 디자이너 L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들이 기억 상실에 걸렸다고 믿었던 고 강규철 회장님의 딸 강재인이기도 합니다.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이런 실력을 가졌을 리가 없어. 궁금하시겠죠? 당신들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즐거워하는 동안 저는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배우고 준비했습니다. 강재인의 말이 끝나자 윤비서가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윤비서는 첫 번째 문서를 꺼내 황기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강세리 사모님께서 과거 고 강규철 회장님께 익명으로 보냈던 편지입니다. 황기찬 회장께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서 윤 비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서를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황지호 군의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서, 그리고 강세리가 황기찬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회사 자금 횡령에 공모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황기찬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강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세리, 너가 감히 나를.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꾸민 게 아니라고. 강세리가 발악했지만 모든 것은 끝난 후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황기찬 씨, 강세리 씨.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를 속였잖아. 닥쳐. 먼저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너였어. 서로를 향해 추악한 비난을 퍼부으며 한때 YL그룹의 왕과 왕비였던 두 사람은 처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절규가 복도 너머로 사라지고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강재인은 그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강재인은 마침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찾았고 YL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소동이 마무리되고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은 강재인에게 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비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할 서류가 남았습니다. 윤 비서가 내민 서류를 받아든 강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곳에는 황기찬과 강세리의 범죄 증거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검은 배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하나의 괴물을 쓰러뜨렸지만 등 뒤에서 더 큰 괴물이 미소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신 때문에 위기에 처한 YL그룹을 구하기 위해 세계적인 디자이너 L을 영입하려던 황기찬 회장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디자이너 L의 정체는 바로 그가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강재인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치밀한 복수극을 계획했습니다. 결국 강재인은 황기찬과 강세리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들을 파멸시키는데 성공하며 통쾌한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왕의 집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